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면 수면에 대한 제품들 100% 치료한다는 제품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는 내용들이죠. 물론 광고를 보면 다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나한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건데 멜라토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빼려고 노력하십시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탑3만 좀 뽑아주신다면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3가지의 제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잠이 좀 잘 안 와서 누가 추천을 해줘서 멜라토닌을 먹고 있는데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 특히 식물성 멜라토닌은 처방 없이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고 식품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아주 약합니다. 그것보다는 자고 깨는 생체 리듬을 교정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자고 깨는 것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 시차가 있는 해외여행을 갈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5세나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 비해서 멜라토닌은 반에서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복용하시게 되면 부족한 걸 메꾸는 거니까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됩니다. 수면 유도 효과보다 자고 깨는 일주 리듬을 교정하는 건데 먹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생체 리듬이 도리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도리어 혼란을 겪어서 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고 깨는 리듬이 문제가 생겨서 늦게 나오거나 너무 일찍 나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3시에 나오는데 나는 12시에 자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니 멜라토닌을 잠깐 며칠 복용해서 생체 리듬을 내가 원하는 12시간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 끊으시면 됩니다. 멜라토닌이 몸에 너무 높아지게 되면 생체 리듬이 교란이 시작이 됩니다. 도리어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요.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요. 또 낮에 너무 피곤하거나 졸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젊은 사람들이 드시는 경우에 생체 리듬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하시고 리듬이 교정되면 끊으시면 됩니다. 이 멜라토닌 외에도 뭐 테아닌 그리고 뭐 마그네슘 이런 걸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예, 테아닌은 우리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도 조금 들어있고요. 테아닌도 들어있습니다. 이 테아닌은 불안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 보면 스님들이 녹차를 좀 많이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드시게 되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효과 때문에 각성 효과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테아닌을 복용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각성을 높이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녹차에서 테아닌 성분만 추출해서 식품이나 약품으로 개발돼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아닌을 드시는 분들은 긴장도가 높거나 불안도가 약간 높아서 잠들 때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데 변비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또 눈꺼풀이 떨리거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로도 작용이 되어서 비타민 B와 함께 멜라토닌 생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도 긴장이 높거나 불안이 높은 분들이 잠자기 1~2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설사나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정 용량을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으면 수면제는 사실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잠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수면제는 좀 어떤가요? 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먹듯이 수면제를 활용하는 것도 불면증이나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면제만 드시게 되면 특히 의존성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과 중독성 그리고 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중에는 약을 끊지 못하고 약을 끊게 되면 더 잠을 못 자는 반동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수면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고 완화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면제가 끝이 아니라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잠을 유지하시고 나의 잘못된 수면 습관을 찾아서 해결하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하신다면 수면제는 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을 자보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보조 수단을 찾는 건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탑3만 좀 뽑아주신다면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들의 산업군을 슬리포노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슬립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거죠. 그만큼 슬립테크, 슬리포노믹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잘못 쓰면 도리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막 커튼입니다. 암막 커튼이요. 네. 그러면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게 좋은 거군요. 네, 우리가 잘 자고 깨기 위해서는 생체 리듬이 고정돼야 됩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 뇌에서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자고 깨는 리듬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고 깨는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24.3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가고 또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시계인 24시간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체 시계는 빛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햇빛을 쬐고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은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또 밤이 돼서 빛을 차단하게 되면 생체 리듬은 쉽게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밤에 우리의 집안의 환경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죠. 집안에도 LED 조명이 많고요.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LED 조명이 나옵니다. 이 집안뿐만인가요? 창문 바깥으로 들어오는 거리의 불빛, 차의 불빛, 그리고 옆에 있는 빌딩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생체 시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은 얇은 눈꺼풀을 통해서 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는 건 당연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차단할 때 생체 시계가 아주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자는 침실에 아주 껌껌하게 칠흑같이 어둡게 내 방을 만들기 위해서 암막 커튼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죽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뭐 가슴에 안고 자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되게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라고 하는데요. 옆으로 자다 보면 경추나 허리에 무리를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잘 때 죽부인을 끼고 자게 되면 다리 사이에 이 죽부인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리를 좀 벌리게 되면서 척추 라인이 일자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또 껴안고 자게 되니까 좀 포근하고 안정감을 좀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이 높거나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은 죽부인을 활용하시게 되면 옆으로 자더라도 척추에 무리도 주지 않고 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어서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죽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실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잘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푹신한 소재 이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시원한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고 자는 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니까요. 물론 따뜻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멜라토닌도 적게 나와서 깊은 잠을 못 자니까요. 죽부인의 소재는 통기가 잘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노란색 조명입니다. 이 노란색 조명, 즉 LED 조명 중에 전구색 LED가 있어요. 이 전구색 LED는 빛 온도가 2800 켈빈 정도의 얕은 불빛입니다. 호텔에 가시면 흰색 조명이 없잖아요. 특히 고급 호텔일수록요. 이 호텔에서 켜는 불빛을 켜놓으시면 대개 노란색 불빛입니다. 이 노란색은 블루라이트가 70%가 차단된 불빛입니다. 잠잘 때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지 않아야지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생체 리듬도 쉽게 꺼져서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노란색 조명을 여러분들의 침실과 그리고 거실에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방에도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을 호텔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명이 좀 노란색이라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집안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빛의 차단으로 인해서 멜라토닌도 쉽게 나오고 자는 시간에 맞춰서 내 몸도 수면 모드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 수면에 관심을 갖다 보면 SNS나 뭐 유튜브 같은데 여러 광고들이 눈에 띄거든요. 사실 이런 데 현혹돼서 막 과소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면 수면에 대한 제품들 100% 치료한다는 제품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는 내용들이죠. 뭐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증되고 그 지식을 충분히 습득된 사람이 얘기를 한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가의 얘기를 믿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모든 사람의 결과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00% 효과 있다. 이런 거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신체 활동의 문제, 그리고 나이의 문제, 동반되는 질병의 문제와 같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느 한 가지 문제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성분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고 깨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분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들은 무조건 걸으시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식품, 약품을 총괄하는 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식품안전처가 있습니다. 식약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또 의료기기로 승인된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로 보면 다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나한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건데 멜라토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태아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는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문제인데 어떠한 수면 치료제나 디바이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것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나의 잠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안 필요한지를 좀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빼려고 노력하십시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 노력해라. 예, 잠을 안 오니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들을 먹거나 베개를 바꾸거나 이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잘못된 수면 습관을 해결하도록 하고 잘못된 걸 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취침 시간으로부터 30분 전에 걱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취침 루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더 자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도 한번 제 수면 습관을 돌아보고 정말 뺄 거, 덜어낼 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